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원서를 한자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강의인데요. 강의 방식은 이제 이렇게 프로젝터로 한자를 쏘고 그리고 한자 한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주를 한두 개 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재는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교재 없이도 충분히 들을만 하시고 그냥 이런 사주 강의가 이렇게 원전도 한번 볼만하구나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보감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잠깐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오늘 이제 논목해서 공통보감 첫 강의인데요. 교재는 1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논목, 목을 논함 이런 뜻이고요. 목성, 등, 상, 이, 무소지, 기, 중, 즉, 욕, 금, 임사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목의 성품, 성정, 성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의 성정은 등상입니다. 목은 등이 오를 등자고 윗상자죠. 그래서 목의 본성은, 목의 성정은, 목의 특징은 위로 오르려 하고, 이라는 것은 접속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소지, 지자는 그칠 지이고요. 바소입니다. 그러니 그치는 바가 없다, 멈추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위로 오르려 하는 바를 멈추는 일이 없다. 기운이 중하면 이런데요. 이제 제가 각주에도 이 중자에 대해서 우리가 목이 중하면 금이 중하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중자의 의미를 이제 기운이 크다, 또 중이 깊다, 또 높다, 또 무겁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많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소중하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엄숙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한 이제 명리학에서는 중중 이렇게 해서 목이 겹쳐 있다, 목이 개수가 여러 개이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명리학 하는 사람은 목이 중하면 하면 다 알아들으시니까 기운이 중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곧즉이고요. 또 어떨 때는 칙, 법칙, 칙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 즉자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접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운이 중하면 목의 기운이 무겁고 많으면 중하면 욕이요. 욕은 하여금 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욕을 중국어에서는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뭐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운이 무겁고 많으면 욕해야 한다. 금이 임사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임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중국어 사전을 찾으시면 수거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맡길 임, 불일 사, 다스릴 사. 그래서 이 임자는 맡기다라는 뜻도 되고 책임이라는 뜻도 되고 임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임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맡아서 다스리다, 맡아 부려야 한다. 그러면 기운이 중하면 금이 맡아서 다스려야 한다. 금이 책임을 맡아서 해결을 해야 한다. 목, 유, 금, 즉, 고, 유렴지덕.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목이 금이 있으면이죠. 목이 금이 있으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는 목인데 생략이 된 거죠. 목이 금이 있으면 그 목은 이런 것이 있다. 유자는 오직 유자, 생각할 유, 홀로 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라고 해도 되고 오직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목이 금이 있으면 홀로
고자를요, 높을 고자를 이제 고고하다, 고강하다, 고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목이 금이 있으면 홀로 고상하고 또 홀로 렴은 수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거두어들이는 덕, 미덕이 있다. 잉입니다. 잉의 토중, 즉 근, 번, 심, 파, 심고, 토, 소즉, 유, 지, 무, 근, 위, 지, 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잉은 인할잉자입니다. 그러면 인할잉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또 따르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토가 중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애가 이제 목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 목은 토가 중함을 좋아하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까지 연결해도 됩니다. 이에 토가 중하면 근 뿌리가 설일 반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설이다. 심 깊을 심자하고 단단할 고자입니다. 그러면 이에 토가 중하면 뿌리가 설인다. 깊고 단단하게 설이는 것을 좋아하고, 토가 적으면 유 있다. 지는 가지지자, 무는 무성할 무자입니다. 가지는 무성하고, 그리고 뿌리 근자에 위태로울 위입니다. 뿌리는 위태로워지는 환, 근심이 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지자와 여기 지자는 이제 갈지자인데요. 뭐뭐의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높고 거두어들이는 미덕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높고 거두어들임의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지는 무성하고 뿌리는 위태로워지는 근심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뭐뭐의 근심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다음에요. 목뢰, 뢰는요 의지할 뢰입니다. 목뢰 수생, 소즉 자윤, 다즉 표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목은 목이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은 의지한다, 여기가 수생 전체를 목적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은 수가 생하는 것을 의지한다. 목은 수의 생에 의지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소, 즉이면 이제 여기서 이 소는 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수가 적으면 자윤, 자윤하면 윤택하게 해서 생장하고, 다즉 수가 많으면 표류, 정처 없이 표류하면 떠돌아 다닌다 까지 했습니다. 갑술을해 목지원, 갑인 을묘 목지향, 갑진을사 목지생, 개 활목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갑의 일주를 말하는 것이죠. 갑술과 을해는 목의 근원이고, 갑인과 을묘는 목의 고향이고, 목의 마을이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의 목방이죠. 갑진을사는 목이 자라나는 곳이니, 개, 다, 활목야, 활목이다, 다 살아있는 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신의류 목수극, 갑오을미 목자사, 갑자을축 금극목, 개사목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신의류는 목이 받을 숫자입니다. 갑신의류는 목이 극을 받고, 그러니까 상극을 당하는 거죠. 금극목. 갑오을미는 목이 저절로 죽는다 라고 해도 되고, 이제 이게 목의 12혼성으로 사이죠. 그 다음 갑자을축은 금이 목을 극한다. 이거는 이제 갑자을축 해중금이라는 다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 개사목이야. 다 죽은 목이다.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다시 이제 문장이 끊어집니다. 여기까지 먼저 생목과 사목을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목 득화 이수 병정상동,
사목득금 이조 경신필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목 살아있는 목은 화를 얻어 수 빼어날 수 아름다울 수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목은 화를 얻어야 빼어나다 아름답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이 생목일 경우 병화와 정화가 서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아있는 목은 화를 얻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병화와 정화가 서로 같다. 사목 죽은 목은 금을 얻어 기물을 제조하니 경금과 신금이 필리 반드시 이로울 이자입니다. 생목 견금 자상 생목이 금을 보면 저절로 상처를 입고 스스로라고 해도 되고요. 저절로 상처를 입고 사목 득화 죽은 나무가 화를 얻으면 저절로 불타 소멸해 버린다. 여기까지 하고 무풍하면 바람이 없으면 하면 여기에서 이제 연결되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일주에 대해서 갑술을해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갑술을해, 갑인을묘, 갑진을사, 목지생, 설목야 여기서부터 갑신의유, 갑오을미, 갑자을축 하면 사목야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요 일주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이론적인 근거는 왕상휴수사 또 12운성 나붕오행까지를 다 넣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갑 일주를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생목이다, 사목이다, 그리고 계절을 봐야 되고 오행의 상생상극을 다 보고 감명을 해야 하니까 꼭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목이 금을 보면 살아있는 목이 금을 보면 스스로 상처를 입고 저절로 상처를 입고 죽은 목이 화를 보면 저절로 불타 없어져 버린다. 무풍 한 다음에요. 네. 바람이 없으면 무풍 자 스스로 저절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저절로 지는 그칠 지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으면 저절로 그치고 그 기자예요. 기세 란야 난이라고 해도 되죠.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그치고 그 기세가 어지럽다. 여기가 잘 지금 화면 조정이 안 돼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수 반화 기원 기세 진야 금목 상등 격 위 차불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요. 바람이 없으면 경금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멈추니 그 기세가 어지럽다. 그런데 수를 만나면이거든요. 우가 만날 우자입니다. 반하면 돌이킬 반이고요. 이 돌이킬 반자가 이제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화자는 이제 변화할 화자인데 반화라는 것이 여기서 동사로 쓰이니까 그 기원을, 그 근원을 도리어 변화시킨다 이렇게 바꾸어 변화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사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목이 수를 만나 그 기원을 도리어 변화시켜 그러면 변화시키니 그 기세가 진이라는 게 저는 여기서 최고에 달한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진자를 이제 죄송합니다. 진자가 다할 진자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 이 진자를 찾아보면은 다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이것이 극치에 달하다, 최고에 달하다, 또 모두 사용을 하다, 모두 사용하거나 발휘하는 뜻이 있어요. 또한 진자가 임무를 완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를 만나 그 근원을 돌이켜 변화시키면 그 기세가 최고에 달한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사목이었다가 수를 만나면 사목이 생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목이 생목이 되니까 절처공생하는 것입니다. 절처공생해서 이제 최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금목상등 격위착륜, 금과 목이 상등 서로 대등하면 격을 이를 위자이죠. 이를 위자이고 착륜이라는 것은 제가 책에다 각주를 달았는데요. 착륜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 만든 바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다듬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금으로 잘 다듬고 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격을 이른다, 이름한다, 착륜이라고 이름한다. 여기까지 합니다. 약, 향, 추생, 반위, 상부, 시, 추생, 기, 금중야. 만약에 향하여, 그러니까 가을을 향하여 태어나면 뭐가? 목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가을을 향하여 목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목이 추절생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반위상부, 도리어 위 된다입니다. 된다, 상처를 주는 도끼 붙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절을 향하여, 가을을 향하여 태어나면 도리어 상하게 하는 도끼가 되니, 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이에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에 추생, 가을에 태어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추절생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가을에 태어나면 금이 중한 것을 꺼린다. 그러니까 가을의 목이 금이 중한 것을, 왜냐하면 가을 자체의 기운도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인데 사주 자체가 또 금이 중하면, 거듭 겹쳐 있거나 기세가 아주 완강하면 목이 이제 상처를 당하니까 목이 중한 것을 꺼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를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화면상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해석을 하고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목이니까요. 목은 먼저 화가 있어야 됩니다. 목은 화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만약에 화가 있어야 목 자체가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목은 화가 있어야 목표를 가진다. 목은 화로 키운다. 만약 목이 화가 없으면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화가 없으면 목이 구불구불 구부러집니다. 근데 만약에 화가 태왕하다, 화가 태왕하면 지나치게 성장 일변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이 화가 태왕하면 제대로 크지도 않고 가지를 막 버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지나치게 성장 일변도로 빨리 나간다. 빨리 활동을 하러 나간다. 그럼 목이 화가 태왕하다는 것은 수가 부족하고, 수생목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화가 태왕하여 바로 활동하러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은 역시 수로 자랍니다. 목은 수로 크는데요. 수로 크지만 이때도 목이 수의 습을 먹고 자라지만 이럴 때도 반드시 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은 습으로 큰다, 목은 수로 큰다. 이 키우는 수도 화가 있어야, 화에 의해서 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야 목이 수를 빨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우는 수도 역시 화가 있어야 화에 의해서 수가 목을 타고 흘러 목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수와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목을 기른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가 목에게는 공부, 준비학습, 기초튼튼,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수가 생각이요, 지혜요, 공부하는 거고 준비하는 것인데 만약에 수가 너무 왕하다. 그럼 수가 너무 왕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화가 약해지죠. 그러면은 이게 화가 약해지면 또 수가 너무 왕해서 화가 약해지면 화가 목표인데 목적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우린 이거를 수범목부 뭐 표류한다. 아까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수가 너무 왕하면 화를 삼각하고 화가 약해져서 목적이 없이 생활하거나 표류할 수 있다. 그래서 수가 없거나 수가 만약에 약하다. 수가 약하면 이제 또 토극수가 일어나서 이 수가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목이 이 수를 빨아먹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가 많아서 수를 삼극하고 그리고 또 수가 저 밑으로 땅 밑으로 있으니 그 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 대략에는 노동이나 기술 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너무 약하면 나무가 물을 빨아먹고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수생목의 준비가 부족하여 노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환경이 열악하기보다 이 물을 빨아먹기 힘드니까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이 토가 태왕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목이 태왕하면 모든 사주의 목이 태왕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뭐 고집이 세다인데요. 이제 목이 토가 태왕하면 수가 지하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지하수가 됩니다. 지하수가 되면 목이 먹지 못하는 거죠. 또한 토가 태왕하면 목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목의 성향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목에 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토가 없으면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토가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나무의 체가 약해집니다. 체가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체가 약하다. 약해져서 그럼 이 체가 약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체가 약하다 또는 체가 부실하다. 부실은 뭐가 부실하냐면 일단 건강이 부실할 수 있고 또는 생긴 모습이 아름다움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없으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토가 없으면 목이 자라다가 쓰러지겠죠. 이런 말은 이제 목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쓰러진다. 사회생활에서 포기하게 되거나 자꾸만 다른 터전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이제 반드시 금이 있어야 합니다. 금은 목에게는 자제를 의미합니다. 자제력 또는 이 금이라는 게 이제 목에게는 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회 활동력, 직업 지속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이 너무 강하다, 목이 태왕하다 그러면 자제가 너무 지나치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제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사회생활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목에게 금은 자제를 의미하고 어떤 자제를 의미하냐면요. 허용하는 것, 허용심 또는 방만하게 가지를 벌리는 것. 또 가지가 막 벌어지는 것을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 지나친 확장 이런 것들을 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제해서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면 작은 열매가 아니라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금의 목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추나절에 가지를 잘라서 간벌을 하고 그래서 조종을 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고요. 추동절에는 열매를 수확하게 하고요. 동절에는 그 열매의 종자를 잘 보관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금이 목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럴 때 화가 지나치게 태왕하면 금을 상극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가 전혀 없다. 화가 전혀 없고 금이 너무 왕하다. 그러면 지나치게 자제하기 때문에 써먹지 못한다. 자기가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화가 없고 금이 태왕하면 지나친 자제나 전전긍긍에 의해서 활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더러 직장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대해서 사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쁘게 잘 안 써지니까요. 이거 이제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요. 예. 사주는 계묘, 신유, 갑술, 병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은 목에게 꼭 필요한 것이 수, 화, 금, 토, 예, 그다음 네,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히 말하면 위에 있는 목은 둘 다 간목이 근이 있어요. 근엉하고 그리고 추절에 태어났어요. 추절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추절에 태어난 간목이 위의 사주로는 이제 생목, 활목이라고 하고요. 아래 사주는 이제 사목으로 봅니다. 생목은 계속 목을 키우니까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사목은 이제 자기의 공부를 지속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리사주는 조금 토가 왕하니 이제 노동하는 기술, 몸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사주부터 보시면은 사주가 먼저 목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 사주는 이제 병화가 시간이 있죠. 병화가 있으니 목표가 뚜렷하고 간목이 위로 오르려 하는데 전혀 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술하고 합을 하고 있어서 목이 화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가 있어서 목이 준비하고 기본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금이 계수가 이렇게 신계로 상생을 하고 또한 유술이 방합을 이루고 있어서 또한 신금이 상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금생수 수생목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을 키워 을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목을 계속 키우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유월에 토를 가지고 방합을 이루면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정관월에 정관격이 투관했죠. 그래서 정관격이면 정관격 관인상생이고요. 병원친으로 식정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어 교사이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시고 현재 아직도 교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생목이다. 물론 앞에 갑술, 을해는 생목이다. 다 살아있는 목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지만요. 네. 그래서 밑에 건 또 보시겠습니다. 밑에 사주는 이제 병원, 무술, 갑인, 신미. 보시다시피 간목이 무술월에 태어나고 또 토가 왕합니다. 그리고 목이 먼저 화가 있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병화가 있고 인오술해서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또한 자기의 살아갈 목적 이런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가 왕합니다. 그러나 갑인이 이 토를 충분히 이제 소토하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가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가 왕하면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또 그러면서 이 많은 토를 개척해야 하므로 이제 노동이나 기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은
몸으로 움직이는 기술, 이과 기술을 하는 분이시죠. 그다음에 금이 이제 다소, 금이 다소 부족하여 자제함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가 없는데 대운에서 이제 수를 만나니 이분이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바로 활동하는 그런 쓰임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술월에 인오술로 삼합이죠. 삼합이면서 이것이 천간까지 투가 나야 이렇게 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삼합을 이루면 이 사람은 조직지향적이라기보다 전문가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지적 재산권이나 자기의 특기 재능으로 직업 발전을 계속 노력하고 자기만의 전문적인 직업 재능이 있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이제 건축과 졸업하고 건축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은 생목이라기보단 사목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공통보감 첫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